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4월 초순 양봉관리, 청명고 한식을 전후해서 우리가 봉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입춘이 지난 지가 2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야간에는 영하의 날씨를 보이는 지역이 있었죠. 이렇게 금년에는 일기가 고르지 못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제주도와 저쪽 남쪽을 비롯해서 벌써 개상이 올라가는가 하면은 중부 내륙과 이쪽 북부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봉군이 약한 그런 환경을 보이고 있는 계절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지금부터 이제 낮 온도가 18도, 20도 이렇게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 4월달은 어느 달보다도 더 중요하다. 물론 2월달과 3월달도 중요했습니다만 4월달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곧 다음 달에 있을 외역봉, 즉 꿀을 체매해야 될 청년벌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시기이고, 또 나는 봉군을 많이 확보해야 됐다 그러면 분봉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이고, 또 어느 분들은 나는 꿀도 좀 확보하고 봉군도 확보해야 될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세 가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편에 맞춰서 지금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정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요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개상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응애 관리, 이 계절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판서를 해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초순 양봉관리 판서와 함께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하기 전에 특히 여러 해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초보자 여러분들은 특히 이 시기에 너무 빈번한 내금은 건물입니다. 매일같이 두꺼운 연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어보시면 벌이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과보온도 하는 것도 건물입니다. 이제 외부 기온이 좋기 때문에 벌들이 식량을 먹고 가슴으로서 열을 잘 내가면서 육아 온도를 잘 맞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35도를 맞춘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자칫 곰보산란을 하거나 벌이 확보하는데 벌 개체수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더 지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극성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벌의 생리와 습성에 맞춰서 우리 벌 관리를 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교재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를 보십시오. 본 중앙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105페이지를 보시면은 4월 초순 양봉관리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은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초순 양봉관리, 4월 봄벌 관리는 청명 한식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이 시기의 봉군관리는 유밀기를 대비하여 세력 불리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력을 많이 불려야 된다. 개체수를 불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꿀 최대 수확 시기인 아가시아 유밀기가 5월 15일에서 30일까지 때문이다. 이건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4월 초순이 되면은 충감 현상으로 인한 꿀벌의 감소도 종식되고 월동을 지는 벌과 새로 태어난 벌과의 교체도 모두 마무리되는 시기이다. 언제? 지금 4월달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청명과 한식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봉군을 많이 확보해야 돼. 벌 개체수를 많이 계산을 올리건 뭐 분봉을 하건 어떤 목적이건 봉군을 많이 개체수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계절이 지금이다. 왜 그러냐? 자, 외부 기온이 지금 18도, 2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벌들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온도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벚꽃이 개화를 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많죠. 꿀이 유밀이 되다 보니까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육아하는데 꼭 필요한 꽃가루가 많이 유입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벌들은 활발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산란과 육아가 시작하게 되고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충감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동안에 작년벌, 월동벌은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 태어난 벌들이 많이 확보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4월달이다. 아직까지도 월동벌도 조금 있을 겁니다. 점점 가면서 다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벌만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태어난 벌과 4월 달에 태어난 벌, 이 벌들이 많아야지 우리가 아가씨아 꿀을 채밀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 그 밑에 개상 올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찍 봄벌 깨우기를 시작한 남쪽 지방은 이 시기 개상 올리기에 들어간다. 강군으로 잘 자란 벌은 3월 말부터 개상을 올리기도 한다. 개상 올리기는 시기가 아니라 봉군의 세력을 기준으로 이걸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쪽에서 개상 올렸으나 나도 여기서 올리자. 이는 건물입니다.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이거는 벌 양에 따라서 개상을 올리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소 착봉 6맷벌이 되어야 개상을 올릴 수 있다. 개최소 6맷벌. 무리하게 시행하다가는 보온 실패로 오히려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개상 자객군이 됐다면 개광판을 단상과 개상 사이에 넣고 단상은 6매, 개상은 3매로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자, 개상벌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개상관입니다. 개상은 2층을 오르는 것을 개상이라고 그러죠. 많은 벌을 확보해야지 벌이 개체수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벌들이 경쟁하듯이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상을 올려야지 많은 꿀을 채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보시고, 이때 이제 올리는데 개상을 올리는데 지금 이제 적은 벌에서부터 개상을 쭉 올려야 되는데 여기 자객꾼이 있습니다. 개상 자객꾼을 보니까 6매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6매 이상. 그죠? 자, 여러 해 하신 분들은 6매 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아시겠지만 초신자 여러분 잘 모릅니다. 소비가 6매인데 벌이 거기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비는 6매인데 벌이 듬성듬성 붙어 있으면 그건 6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자칫 올리다가는 실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교재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객꾼은 6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벌이 꽉 찬 6매야. 근데 내가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해서 이거 6매인지 7매인지 구분이 안 간다. 5매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럴 분들은 6매를 안에 소비가 들어있다면은 뒤에 사양기 뒤로 벌이 많이 넘어왔다 라고 봤을 때 그걸 충분한 6매 이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개상을 올리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소비는 6매 들었는데 실제 벌이 붙는 양은 5매밖에 안 된다. 그런 걸 계산을 올리게 되면은 바로 며칠 있다 다시 내려야 됩니다. 왜? 계산을 올리다 보면은 온도가 맞지 않아서 석고병이 걸리거나 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딱 경험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봉구는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산 올릴 때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초보자들은 이렇게 단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갱립하는 상에 딱 막아놨어요. 자, 계산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이렇게 올렸다. 하나, 둘, 셋, 1, 2, 3, 3개. 자, 여기 또 막아놨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올렸어요. 있는데 책에 교재를 본다면 이렇게 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래 6맷벌에서 이 세매를 얹으는데, 이 세매는 뭐냐? 여기에 있는 봉판 세매를 올려주셔야 돼. 2층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럼 세매 빼고 세매가 비니까 여기는 빈 소비로 넣어주시면 좋겠죠. 공소비에. 초보자들 지금 공소비가 없지만은 여러 하신 분들 공소비에서 공소비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산란에 들어갑니다. 꼭 공소비가 준비돼야 되겠고, 자, 여기 것 빼가지고 줄 올리면 산란판이니까 여기서는 곧 이 산란판은 붕괴되는 판은 며칠 있으면 바로 터져 나오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공소비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 요거는 공소비. 이렇게 1번과 2번, 3번은 이제 산란이 되어 있거나 애벌레가 있거나 뭐 또 붕괴된 판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럼 이 4, 5, 6번 또 빨리 비어 있기 때문에 빨리 산란합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산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 자, 보온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공간, 여기 공간, 빈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개체수가 약하게 되면은 보온이 제대로 안 돼 실패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개상에 이렇게 보온재를 덮어주셔야 돼요.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덮어주셔야지 보온이 된다. 처음에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놓고 한 열흘 있으면 이름도 터져나오고 밑에 여기도 터져나오고 개체수 많아지면은 나중에 이 보온은 안 해줘도 되나 처음에 최초에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보온 잘 됐든 안 됐든 처음에는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안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안 해주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보니까 석고병이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아가시아 꿀을 확보할 수 있는 본군은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보온을 해주시라. 초심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피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말씀드린 대로 자객군이 6매 이상이라는 걸 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6매 이상이라고 해서 꼭 6매가 아니라 7매 정도 될 때 6매의 기술을 왜 두냐면은 6매가 되면은요 우리 벌들은 살림날 채비를 합니다. 즉 분봉을 할 시비를 합니다. 우리는 개상을 넣어서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분봉을 놔버리면 꿀을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봉분수를 확보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지라도 자연 분봉이 자꾸 나게 되면 안 좋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분봉을 해야지 자연 분봉이 자꾸 나게 되면 시력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봉을 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개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6매를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수는 소비는 6매나 벌 개체수는 6매 이상이 됐을 때 분봉을 해주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올리니까 분봉 나는 것도 막아주고 일거리를 시키니까 분봉 날 생각을 안 하죠.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량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산란이 꽉 돼 있으니까 또 한 번도 물지 않고 그러니까 각 소비마다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산란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우리 살림 나자 복잡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살림 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림 나지 않게끔 우리가 해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여기 한 번 태어나고 나면은 또 이제 우리 빈소비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빈소비를 넣어주지 마시고 소초광을 넣어주십시오. 소초광을 뒤에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소초광을 넣어주셔야 돼요. 소초광이라는 것은 벌집짓기 기초지를 넣어주니까 집짓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외부 온도가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 다음 먹거리가 많이 들어오죠. 화분 반입되죠. 이렇다 보니까 삼박자가 딱 맞아지기 때문에 육아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계절이 틀림없습니다. 거기다가 벌집짓기도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벚꽃 필 무렵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왜? 먹거리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초광을 넣어주는 것은 바로 집짓기를 하는 것은 조소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벌집짓기가 왕성해야 된다. 그 시기가 언제나 바로 벚꽃이 필 무렵에 조소 작업, 즉 벌집짓기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아가시아 꽃이 필 무렵에도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밤꽃이 필 무렵에도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 세 기간 동안에는 왜 그렇게 왕성히 일어나냐? 꿀이 많이 반입이 되고 꽃가루도 많이 반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벌들이 이런 행위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7월달, 8월달에 꿀이 없을 때는 안 되느냐? 됩니다. 대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벌집을 잘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소작업, 이때 소초광을 넣어주고 해서 조소작업, 즉 소비를 만드는 시기도 지금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비는요, 우리 양봉인에게는 큰 재산이죠. 새로운 소비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묵은 소비는 또 좀 없애고 또 새로운 소비를 또 많이 만들고 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도 채소비도 확보하고 또 벌을 일을 시키니까 분봉 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봉군이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벌을 일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일을 시키는 너무 우리 막 불쌍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벌은 일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소 작업과 함께 분봉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실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강조한 바로 보온인데 이렇게 한번 태어나고 나면은 이 보온제는 제거해 주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심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산 올릴 때 주의를 해서 해라. 바로 6매 여기로 초점을 맞추시고
육매 봉군이 충분히 했을 때 해줘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조소 작업과 함께 말씀드렸는데 세소비를 많이 이 시기에 확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없으면은 나중에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돈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4월달 교재에는 우리가 뭐 순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질병 관리를 연중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제가 빼놓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왜? 우리 양봉 농가에서 지금 이 제일 약한 부분이 이 질병 부분이에요. 뭐 식량 주고 화분떡 주고 하는 거는 다 잘 아시죠. 분봉도 잘 아시고 다 잘해요. 하는데 이 질병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빼놓지 않고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분봉을 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벌통과 소비를 철저히 여러분들 소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독하는 약재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된다. 왜? 비소비나 벌통에 병균, 세균, 우리가 이름 모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급하니까 막 갖다가 놓고 하니까 뭐 산란하고 보고 하면 되긴 되죠. 그런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산란함이 있게 되면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겠죠. 그동안에 산란에 실패하는 것도 있고 태어나더라도 또 부실하게 태어나서 수명이 짧아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통과 소비를 철저히 소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또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질병,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바로 진드기입니다. 그죠? 응애.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자, 진드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시응애와 일반 우리 발화응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우리 양봉농가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가 2월달과 3월달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약을 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을 하지 마라. 저희들도 우리 다른 항생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도 효과가 좋으나 내성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진드기가 죽지 않는답니다. 저항성이 생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생제는 쓰지 말자. 친환경약으로 하자. 그래서나 지금 4월달에는 어느 약도 안 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질병이 있으면 그렇게 질병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요. 진드기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벌들이 태어나는 속도가 수십 배 더 빠르기 때문에 진드기 몇 마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보다도 벌이 너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진드기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드기 잡으려고 그러다 오히려 벌한테 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때는 살충제를 이 살비제라든지 살충제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약이든지 지금 하지 마십시오. 그럼 진드기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3월달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드기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돼. 개체수 줄이기. 개체수를 감소시키면 돼요. 그죠? 이 방법이 뭐냐? 바로 숯벌방울 이용해야 하죠. 숯벌방. 감소하는 것은 바로 숯벌방울. 그 다음에 숯벌방인데 우리 숯벌 소초광이 있어요. 이걸 줘가지고 유인을 하자는 거죠. 벌들이 짓는 숯벌방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숯벌 소초광을 넣어줘가지고 숯벌집을 많이 짓게 해서 거기서 숯벌방이 많다 보니까 진드기를 그쪽으로 유인해서 나중에 다 봉개되고 나면은 그 소비는 빼가지고 소각을 하든지 냉동실에 넣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숯벌방을 이용해서 개체수를 줄여주자는 게 지금 우리 본 중앙에서 하는 취지입니다. 네, 광고 말씀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에도 뭐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 중앙에서는 이런 유튜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과정 양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여기 직접 오셔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고요.
온라인은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을 예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PC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이 강의를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는 똑같습니다. 정규 방송에서 오프라인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송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또 가끔씩 여러분들 요구하시게 되면은 각 지역으로 강의를 나가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한번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지부라든지 지회에 연락을 하셔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출강으로 여러분들과 질문도 받고 부연 설명도 많이 하고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속에서는 부연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질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